문재인 정부의 19번째 부동산 정책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상승세를 타던 이 수도권 일부 지역이 주요 타깃이 됐는데요.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그리고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이렇게 총 5곳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네, 이번 2월 20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과 함께 또 다른 풍선을 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중요한 시장이죠. 그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부동산 정책에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저희 아침 토론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소개하고 또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두 분의 패널도 함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 그리고 또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부가 2달 만이죠. 네네. 12.16 대책이 있었고 2달 만에 또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아무래도 뭐 수용성, 수원, 용인, 성남을 중심으로 뭐 이렇게 비규제 지역에 풍선 효과가 나타나 보니까 5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을 했는데 뭐 예상했던 대로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발표 전일 예고 당시까지 수원이랑 안양의 현재 조정 지역이 아니었던 지역들 그리고 인접해 있는 의왕 정도가 지정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이미 시장에서는 흘러나왔었고요. 네. 비교적 그 수준에서 더 확대되지 않고 지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기대보다 아니면 예상보다 좀 약하다라는 평도 있고 네네. 선제적인 이제 조정 지역 확대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의 상승을 막는 것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냐라는 지적까지 뭐 여러 가지 지적이 이미 대책 이후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어제 사실 뭐 저희가 수용성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용인 같은 지역들도 용인에도 지금 지정이 안 된 곳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거기도 지정이 되지 않겠냐, 투기과열지구로 뭐 격상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그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아무래도 뭐 총선 2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네. 이거를 뭐 대대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겠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제 대책이 금방 나올 것처럼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러니까요. 정부 여당에서 이제 뭐 반대했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총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이나 총선을 고려해서 좀 약간 확대 적용보다는 현상 유지. 그래서 수용성 같은 경우는 사실 타이밍이 조금 늦은 것 같아요. 미리 좀 했으면 더 좋았는데 사실 지금은 수용성에서 더 번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좀 강하게 하려면 투기과열지구로 뭐 용인이나 성남 같은 경우는 좀 격상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빼고 적용이 안 된 수원 나머지 지역들, 안양, 의왕 지역들만 이렇게 좀 규제를 최소로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빠진 지역들 중에서 용인 처이는 사실 네네. 용인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약간 가격 수준이나 개발 호재 같은 것들이 조금 낮죠. 낮은 수준이어서 상대적으로. 빠진 것으로 네. 판단이 되고요. 시장에서 이제 원래 조정 지역으로 지정돼 있었던 성남이나 용인의 일부 지역들은 이제 투기과열지구 격상 얘기가 있었는데 네. 사실상 격상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 게 네네.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을 더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대표적인 규제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라던가 LTV, DTI 금융 규제 좀 더 이제 수준이 높아지는 부분인데 정부에서는 사실 그런 것보다는 주요 규제가 있는 조정 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이번에 사실 골자가 됐던 게 조정 지역에 대한 규제 강도를 금융 측면에서 좀 더 강도를 높이고 이제 자금 출처 조사라던가 이런 것들로 투기 수요 억제하는 부분을 좀 더 투기 과열 지구처럼은 아니지만 네. 거의 근접하게 좀 더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전에 이미 조정 지역이었던 경기도 지역의 몇몇 곳들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조정 지역까지 규제 강도가 금융이나 이제 자금 출처 조사라던가 네. 아니면 실수요 전입 같은 면에서 강화됐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2명이 늘어나면서 총 156명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네. 있습니다. 지금 확진자 수가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지금 앞으로 조정 대상 지역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이제 강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은 예전에는 내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 맞습니다. 앞으로는 4억 8천만 원으로 낮아지게 되는 건데 뭐 신규 지정에다가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은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는 해요. 물론 기대감은 있는데 예. 사실
이제 LTV가 기존 60%에서 50%로 조정 대상 지역에서 강화가 됐고요.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로 더 강화가 네. 됐는데 서울 같으면 이제 당연히 영향을 좀 받을 텐데 수용성 지역 같은 경우는 물론 새 아파트들은 뭐 10억 넘는 아파트들도 있지만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9억 넘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미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요. 네네. 대책 내용을 보면 기존 조정 대상 지역에서 분명히 강화된 내용들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수용성이 지정됐네 이 정도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뭐 코로나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좀 묻히는 분위기도 있어서 이게 이슈를 끌지는 못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부동산 시장을 잡기에는 다소 좀 약간 역부족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집값이 좀 안정될 거라고 보세요?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대출 금액 자체가 줄어들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자기 자본이 좀 부족한 투기 수요 억제에는 효과가 있을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9억 이하 대상으로 보면 종전 60%에서 50%로 10% 포인트 낮춰진 거다 보니까 네네. 좀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못할 거다라는 지적이 있는 게 뭐 여전히 있고요. 저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제 실수요자들 전입 요건을 추가한 부분이나 이제 예. 조정 대상 지역에서도 자금 출처 강화하는 게 이제 3월부터 확대가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단기 이제 투자 목적으로 진입하는 수요한테는 좀 심리적으로 더 압박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모든 규제에 나올 때마다 좀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실수요자인데 지금 말씀해주신 실수요자에 대한 영향,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이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어려워지실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서민 대상 대출인 디딤돌이나 보금자리 같은 거는 종전대로 70% 유지한다고 그렇죠. 하는데 네네. 사실 알아보셨겠지만 디딤돌이나 이제 보금자리는 받으실 수 있는 소득 요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제한적이죠. 까다롭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최근에 경기권에서도 새로 공급된 이제 10억 전후하는 이런 좀 비싼 유형의 아파트를 내 네. 집 장만하려고 하는 그분들도 실수요자겠죠. 그렇죠. 그분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출 액수가 종전보다는 거의 20 내지 30% 정도 줄어들면서 자금을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동원해야 되는 문제에 처할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보시기에도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도 힘들어질까요? 이게 뭐 좋아질 리는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요. 실수요자들은 항상 힘들었거든요. 항상 힘들었는데 더 더 힘들어질 힘들어지는 것 거예요?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입 요건도 강화가 됐고요. 대출도 사실 돈이 부족하니까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좀 더 꼼꼼하게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부동산 대책이 2달 만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2, 16 대책 이후에 뭔가 면밀한 진단 없이 성급하게 규제를 내놓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정부가 충분히 검토하고 내놓은 대책이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예. 뭐 표면적으로는 최근에 이상급등 양상을 보인 경기에 이제 개발 호재가 뭐 겹치면서 가격이 오른 지역들에 핀셋형 규제를 했다고 볼 수 있어서 뭐 충분한 검토라던가 아니면 좀 중장기적인 전망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현재 경기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승 흐름이 이미 급등한 서울 가격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갭매우기를 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상급등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 지역 확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그게 야기하는 뭐 시장에서 얘기하는 풍선 효과 같은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뒤따를 수밖에 없기는 한데 네. 그렇다고 어쨌든 통계 수치상 한 주에 1, 2%씩 오르고 있는 지역들을 오르더라고요. 방치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2, 16 대책 같은 아직 다 미처 실행하지 못한 정책들이나 아니면 장기적인 주택 공급 같은 것들을 하면서 급등하고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또 핀셋형으로 계속 규제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를 뭐 어느 쪽이 맞고 틀리고 한쪽만 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네.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번 대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했다라고 보시나요? 뭐 충분히 검토했겠죠.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검토는 것 같은데 했는데, 예. 이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수용성 지역이 굉장히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제 친구를 만났는데 네. 호매실에 사는 친구인데 네. 와이프가 굉장히 한숨을 많이 쉰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근처에 미부장이 났던 새 아파트가 아, 있는데 한 예. 2, 3억이 올랐대요. 자기 아파트는 안 오르고 새 아파트는 오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데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약간 걱정스러운 게 예. 풍선 효과와 역풍선 효과가 생길 수가 있는 게 짐이 네. 수용성뿐만 아니라 안시성이라고 뭐 안산이라든지 뭐 시흥, 화성, 화성도 네. 오르고요. 3본 신도시도 지금 뭐 굉장히 또 탄력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가면 한두 달 후에 또 대책을 또 발표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역풍선 효과가 뭐냐면 제가 어제 그런 질문도 받았는데 네.
아니 수원이나 용인이 이제 10억 클럽에 가입하면 우리 강서구나 노원구는 너무 저렴한 거 아니냐, 우리도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오히려 이런 지역들이 서울 따라서 갭 메우게 하고 있지만 또 반대로 서울에서 안 오른 지역들은 수원 또 이렇게 오르는데 우리는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도 있어서 정부 입장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참 뭐 누르면 이쪽에 규제하면 이쪽에 오르면 또 이쪽 누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고 봐야 돼요. 뭐 어떻게 신조어도 생기고, 그러게 뭐 아까 안시성. 말씀해 주셨지만 뭐 안시성도 있고 김부검. 네. 김포, 부천, 검단은 또 뭐 네. 김부검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현장에서 보면 사실 안산이라던가 김포라던가 최근에 이제 서울로 연결될 수 있는 전철이나 지하철 같은 교통들이. 교통망들이 예. 개선된 곳들은 사실 이번 뭐 수원 지정 전에도 다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풍선 효과기도 하지만 사실 저는 근원은 이미 이제 전체적인 국내 아파트 가격을 주도하는 서울의 가격 수준이 월등히 높아져 버리면서 상대적으로 낮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인접해 있는 곳들의 가격이 따라오르는 현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조정지역 확대를 하나 안 하나 오를 지역들은 계속 오르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등하는 곳들은 조정 지역이나 이런 규제 지역 설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지금 언급된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어쨌든 조정 지역이나 특혜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더 수요가 더 몰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말하는 풍선 효과나 갭 메우기 같은 투기적 수요 흐름이 경기권에서 상반기 동안에는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진다. 그러면 후속적인 지정 지역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런 조정 지역 확대나 이런 검토들은 사실 절차상으로 봐도 예. 심의를 거쳐서 문제가 있는 지역들이나 위험이 있는 지역들을 계속 관리 대상으로 뭐 지정을 했다가 해제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계속적인 순번 대책이어서 정부가 남발한다라고 보기에는 또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분리해서 이해를 하시면서 시장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을 뭐 선정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상 정부가 시장이 변화에 따라서 맞춰서 좀 대응하는 그렇죠. 건 정도지 뭐 대책이고 규제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다는 실질적인 말씀이신 거죠? 대책은 사실상 뭐 중장기적인 공급 부분이라던가 저희가 이제 좀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뭐 금융 이런 제도 절차라던가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요. 요번에 대책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은 사실상 이제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곳까지 전반적으로 이제 금융 규제나 네. 아니면 이런 투기 수요를 좀 이렇게 억제하기 위해서. 걸러낼 수 있는 이런 네.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확장하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워낙 근데 뭐 대출 규제 쪽에 좀 방점을 많이 두고 있잖아요. 이번 네네. 대회도 그랬고 12.16 대책 이후에 나온 후속 조치들도 대출을 죄는데 좀 이제 방점이 찍혀 있었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현금 부자들만 이제 뭐 득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어요. 네. 뭐 그런 부작용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데요. 정부 규제가 아마 지난 참여정부 때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대출 규제하면서 이제 집값이 좀 잡혔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지금하고 상황이 좀 다른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수요 억제 대책만 발표되고 있거든요. 대출 규제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됐지만 실질적인 공급 대책, 눈에 보이는 공급 대책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없죠, 있고요. 아직은. 3기 신도시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겠고요. 이게 내년에 나올지 2년 후에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은 공급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추가 지정을 해야 되지만 제 생각에는 추가 지정 안 해도 풍선 효과가 생겼을 것 같고요. 추가 지정하면 오히려 풍선 효과가 더 빨라질 것 같아요. 그 지정된 지역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또 가는데 넘어가는. 지금 지방도 이제 막 창원 지역도 침체였다가 최근에 서울 투자 수요들이 몰려들면서 다시 또 상승세로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서 예.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연구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3월부터는 이제 그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은 그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전입 요건이 강화된다. 네네. 이 부분이 오히려 영향을 주고 또 한 부분이 바로 이제 자금 조달 네, 계획서.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이 오히려 영향을 미칠 거다. 네, 종전에는 사실은 1주택자 대출 받을 때 처분 요건만 있었는데 예. 이제 투기과열지구처럼 전입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외지에서 단타 투자를 하시는 투기수요 억제에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자금 출처 조사 부분도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부분인데 그렇죠. 이제 3월부터는 공식적으로 조정 지역까지 확대해서 3억
3억 이상 그리고 비규제 지역에서도 6억 이상이니까 네. 실제로 현장에서 이 자금 출처 조사 부분 그리고 거기서 확장될 수 있는 세무조사 부분에 대해서 세무조사까지. 심리적인 이제 불안감을 갖는 수요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수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최근에 현장에서 보면 경기권에 최근에 단기적으로 거래 늘어난 것들은 실질적으로 서울 등 외지 수요 진입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경우에 단기 단타 투자도 수용을 하면서 양도세를 좀 많이 물더라도 네. 개발 호재로 가격이 오를 만한 것이 확실한 곳에는 단기적으로 대량 구입을 했다가 처분해서 수익을 차이가 대량으로 남기겠다 이런 방식을 쓰고 있는 분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서 사실은 이런 단타 투자자들에 대한 양도세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거래 부분을 조금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떻게 보면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실수요자들 전반적으로 이런 좀 이런 어려움을 처하는 이런 전반적인 부분보다는 실제 투기적 수요를 걷어낼 수 있는 조치를 좀 강력하게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뭔가 전입 요건 강화된다라는 부분은 실수요자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그렇죠. 수 있게 해놓은 거고 여기에다가 또 자금 조달 계획서라고 하면은 이게 증여받은 돈으로 사면은 이거조차도 약간은 그렇죠. 불로소득이다라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잘 나온 대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투기 수요 차단해야 되는 거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전입 조건이라든지 이제 자금 출처도 있고 저는 여기서 좀 더 타이트하게 관련해서 대출 받을 때만 전입 조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뭐 세금하고도 연계를 해서 사실 지금 수용성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어제 현장 네. 상황 또 체크를 했는데 삼본 신도시 같은 경우도 한 2주 전부터 이렇게 휩쓸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정되지 않은 곳들도 지금 이미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좀 선제적으로 항상 그렇잖아요. 뒷북 정책. 예. 수용성도 몇 달 전부터 그랬었는데 이제 대책이 좀 늦게 나온 경향이 있는데 네. 수도권 다른 지역들도 저는 기다리지 말고 좀 선제적으로 이렇게 투기 수요를 좀 차단하는 정책을 좀 미리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뭐 최근에 시중에 있는 부동자금이 한 1,000조가 넘는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저금리 기조다 보니까 부동산으로 돈이 많이 몰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달 말 예정된 금통위에서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지금 전망과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기준금리가 여기서 또 인하가 된다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에는 또 혼란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풍선 효과도 더 커질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 뭐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외에 투자할 데가 없다. 없죠. 부동산이 그래도 가장 확실한 투자처로 보인다라는 이런 기대 심리나 투자 심리가 꺾이지 않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데 네. 금리까지 더 내려가게 되면 사실 더 대안 투자를 찾기가 어렵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부동산 쪽에 투자하려는 심리가 쉽게 잡히기가 좀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 지금 나타나는 패턴들을 보면 개발 호재 지역에 대한 집가 상승,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개발 호재들이 몰려 있는 수도권 중심으로는 사실상 이런 기대 심리를 잡는 게 뭐 후속 조치가 좀 더 나오더라도 굉장히 좀 어려워 보입니다. 가장 큰 문제죠 지금. 올해 연내 그렇게 좀 계속될 것 같다고 네, 보시는 가능성이 거군요. 높아 보입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뭐 부동자금 많은데 저금리는 더 심해질 것 같고요. 이게 최근에 부동산 상승의 가장 주요 원인이 원인 바로 중에 이 하나겠죠. 유동자금이고 저금리거든요. 사실 금리하고 부동산은 반비례 관계잖아요. 그래서 네네.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은 이제 반대로 좀 올라가죠. 예. 상승 효과가 네. 생기는데 그 10년 전하고 좀 다른 게 10년 전에는 금리가 좀 높았어요.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은 분들이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졌을 때 굉장한 부담을 많이 느꼈는데 최근에는 저금리다 보니까 네. 대출 받기는 어렵지만 일단 받고 나면 충분히 버틸만 부담이 하거든요. 없죠, 대출 또. 이자 부담이 전혀 없어요. 네. 저금리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매물이 나오지 않는 효과들도 충분히 생기고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금리를 낮춰야 될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 입장에서는 또 반대 효과가 생길 수도 있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좀 보완 장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경제 성장률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분명히 버블이 꺼진다라고 하면 경제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부가 부동산 정책 방향을 굉장히 잘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계속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중장기적인 계속 실행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지금 이런 조정지역 확대 지정 조치나 해제 관리처럼 부분 핀셋형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 되겠고 지금 어쨌든 전체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꺾이지 않는 상황이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른 좀 이제 경제적으로 쓸모 있는 투자처로 끌어갈 수 있는 다른 대안 투자를 제시하는 게 어쨌든 해답이 될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시중의 부동산이죠, 유동성이 뭐. 결국 네. 아파트나 이제 개발호재 지역 토지 이런 데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거여서 어쨌든 경제 성장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개발 투자나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자금 유입처를 만드는 게 제일 큰 과제일 네. 것 같습니다. 참 어렵지만 필요한 지금 그렇죠. 과제를 또 던져주셨는데 네. 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뭐 기업 투자 이런 데 가면 좋겠죠, 사실. 뭐 좋긴 한데요. 자금이. 사실 뭐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을 억제할 수는 없는 그럼요. 거잖아요. 정부에서 규제가 나와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누를 수는 있지만 이걸 완전히 막을 수는 없고요. 건전한 대안 투자처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개인 입장에서도 보자면 사실 부동산 또는 아파트 아니고는 투자할 때가 주식 없죠. 투자하기에는 좀 겁이 네. 나고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건전한 투자처를 좀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일관성이 있는 정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항상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뀌거든요. 이래서 또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또 풀어주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또 좀 아쉬운 부분이 서울 수도권에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지만 대전 같은 경우에 대전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사실 지정 요건을 충분히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게요. 규제를 안 하고 안 됐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 왜 안 하냐고. 그런데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정부에서 왜 안 하는지 저도 궁금한데 예. 좀 일관성 있는 정책, 오르면 규제를 한다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좀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건전한 투자 대안을 마련하고 일관적인 공급 확대 정책을 좀 병행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또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어제 나온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또 문자로 참여해 주셨는데요. 뭐 0784님을 비롯해서 또 2847님 이번 기회에 인식이 바뀌고 또 정부가 미리미리 좀 대책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의견도 많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걱정 챙겨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네. 0661님도 계셨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럴 때일수록 개인 위생 철저히 하시는 네.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김규정 연구위원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